자,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사회문화 고3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목 촬영하러 말씀드리면 제 소개를 잠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사회문화 1등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하고 관리 방안 이런 거의 순서대로 해갖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이제 현재 뭐 메카학원, 세운학원, 에선 탐구학원 뭐 이런 학원 다원에서 뭐 이런 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또 온라인도 찍어가지고 아마 요즘은 온라인은 찍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온라인 찍은 경험이 좀 도움이 되는 게 이게 학생들이 만약 이제 보강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수업 못 오는 경우 영상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 인강과 거의 똑같이 제가 촬영을 해서 주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나중에 못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학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격증도 있었다는 거.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우리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출제 경영에 대한 것도 아마 학교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나머지 내용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 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즘은 수능 문제는 기출문제 분석이 기본이에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어떤 거냐면 6월하고 9월의 평가 문제가 수능에 거의 내용 요소가 반영이 돼요. 그래갖고 저는 6월 문제가 치러지면 도서관 가서 8시간 분석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문제 풀면 한 20분 정도에 풀어요. 근데 왜 그거를 8시간 분석하냐면 지문 하나하나씩을 비교하거든요. 왜냐면 6월 문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 비교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갖고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이런 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9월 문제까지 치러지면 더 바빠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매년의 경험을 보면 6월하고 9월 내용을 겹치잖아요. 그럼 그게 수능 문제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에 9월 문제가 딱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분석한 다음에 어떠냐 파이널 규제를 만들어요. 며칠 밤새갖고. 그러면 나중에 그 해당되는 22문제 정도 내용 요소를 뽑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만 공부하더라도 학생들이 거의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공부하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예시문 하나 드려줄게요. 그래갖고 6월 문제에 관료제, 탈관료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6월 문제 나오면 이거에 대한 거 내용 요소에 대한 연습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9월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9월에 나오면 이거는 수능 문제 100%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수능 100%다. 이거는 어떠냐면 수능 맞추기 위해서 10번이건 20번이건 30번이건 연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게 수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게 사회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다 출제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회문화 실제 출제되는 거는 이 정도만 출제가 돼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30%는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강에서나 EBS에서는 이만큼 내용을 다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안 나온다, 뭐 나와 안 나와 이런 얘기를 인강하고 EBS에서는 섣불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현강에서는 아마 이런 걸 좀 압축해서 아니면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건 100%다, 이건 50%다, 이거 10%다 이 정도까지 나눠놓으면 학생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걸 보면 기출문제 변형에 대한 게 학습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또 변형해서 연습하는 것도 제가 개념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변형을 해요. 그래갖고 실제 기출문제 냈던 거를 객관식으로 풀잖아요. 그럼 애들이 1번 정답이네 그리고 끝내요. 근데 나머지 정답이 아닌 보기 지문들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이 돼요. 그래갖고 아마 6월 문제 기출된 거, 9월 문제 기출된 거, 그 전년도 재작년 거, 그래갖고 제가 사회문화 관련된 그 해당되는 기출문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작업을 다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뭐 이런 식의 책자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5년치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연습을 하면서 우리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 1등급 학습컷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월에는 1등급 43, 그 다음에 39, 35 됐는데 수능에 40점, 40은 3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러면 와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시험 문제 난이도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대신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사회문화 수험생이 요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사탐론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제 사회문화 학생들이 요만큼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1등급에 해당되는 우리 4%에 해당되는 애들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점수가 어때? 이렇게 더 넓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학생들이 이게 44되면 원래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수능 문제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6월하고 9월에 물어봤던 내용 요소를 거의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본에 충실하면서 6월, 9월 문제에 대한 거 확인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유사 문제를 연습했던 학생들은 다 1등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남은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등 학습 방법은 요즘은 이겁니다. 평가원하고 교육적 제시문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 통계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기출 문제를 조금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갖고 저는 도표 통계 문제를 애들한테 이제 연습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6월, 9월에 새로운 계산법이 있으면 그게 수능 문제고 만에 하나 그런 새로운 계산법이 없다 그러면 기존의 기출문제 변형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해 수능도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일단은 제가 하나 예시문 들어드릴게요. 21년도에 그냥 수능으로 나왔던 우리 계층 도표 문제예요. 그냥 확인만 하세요. 부모, 자녀, 상중하 그 다음 이제 색깔로 칠해져 있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상중하 색깔로 칠해져 있죠. 근데 이 문제가 23년도에도 거의 변형돼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부모, 자녀, A, B, C. 그래서 색깔 칠해놓은 걸 점으로 바꿨을 뿐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올해 수능 문제, 도표 문제는 제가 특이한 게 없어갖고 애들한테 뭐라고 강조했냐면 선생님이 6월하고 9월 문제 분석해봤더니 특이한 건 없더라. EBS 특이한 거 없더라. 그럼 대신 기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수능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수능 문제. 그러니까 부모, 자녀, A, B, C, 그 다음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여기 보면 숫자 값은 달라졌지만 어쨌든 푼 요령은 같은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기존의 기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연습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되게 쉽게 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도표 통계 문제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거 이제 어려운 거에 우리 이제 사회복지 통계가 나와요. 근데 9월 문제의 사회복지 통계가 A 수급자, B 수급자, 그래서 삼중수혜자, 비수혜자 그래갖고 이 문제는 제가 그동안 사회문화 수업하면서 처음 봤던 유형의 문제였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항상 애들한테 수업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새롭게 봤던 유형 무조건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그게 나오든가 아니면 난이도 조절 때문에 옛날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9월에 봤던 특이한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 수능 전전날까지 파이널 할 때 학생들한테 이 문제 연습하는 걸 모든 학생들이 다 연습을 시켰거든요. 무조건 알 때까지.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옆에 가서 제가 풀어줬어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 제가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실제 9월 문제는 지역이 하나였다. 근데 만약 어떠냐면 수능 문제 나오면 지역이 하나 더 추가돼갖고 어렵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떠냐면 지역이 자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 근데 어찌됐든 어머니 지역 하나 나오나 두 개 나오나 계산 방식은 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선생님하고 저하고 연습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접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사회문화에 대한 도표 통계에 대한 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표 통계 후기가 하나 있는데 예고 학생이었는데 아마 25점 정도 맞았을 때 저랑 왔을 거예요. 5월달인가. 근데 제가 계산을 정말 못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개념도 잘 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5월달부터 저랑 개념 수업하고 도표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도표를 저랑 4번인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 또 4번인가 연습을 해갖고 아마 도표에서 딱 실수 하나 해갖고 한 문제 틀리고 나머지 개념 다 맞으면서 아마 예고 학생인데 하나 틀리면 무조건 원하는 학교 가거든요. 그래갖고 원하는 학교 갔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던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회문화 커리큘럼을 보면 총 거의 10회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때는 개념 정리랑 그 다음 핵심 정리랑 문제풀이까지 제가 같이 진행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해당되는 강의 특징을 보면 최대한 이해 중심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EBS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그날 좀 테스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테스트 결과지는 제가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해당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보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겁니다. 학생 한 명씩 신경 쓰는 뭐 미착 관련 수업 이런 거 얘기했는데 원래 저는 학생들이 많은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학원의 수업은 한 30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30-40명 되다 보니까 제가 수업만 해야 되더라고요. 학생들 리듬도 제대로 모르고. 근데 저는 항상 10명 전후 수업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제 10명 전후 수업이 딱 되면 학생들 이름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이제 학생 특성도 파악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보다 더 학생한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생들이 인원이 적다고 폐강은 절대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한 과정이 있다고 하면 얼마 전에도 어느 학원에 마지막까지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수능 전주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수능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학생이 인생을 또 책임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중간에 학생이 좀 애매해서 선생님 저 폐강합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강의 경력상. 그래갖고 나중에 어머니가 맡겨주신다고 하면 아마 그 학생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밀착해서 수업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업 PP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질문에도 다 받아주는 강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질문을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라. 근데 대신 같은 내용에 대한 걸 5번까지 질문해도 된다. 근데 6번째는 내가 뭐라 그런다 그러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3, 4번째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그날 질문에서 해결하면 학생들이 개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인강에서 실제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변 주는 게 아니라 대학생 조교가 답변을 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념상의 흐름이나 개념을 얘기하거나 모르는 걸 파악할 때 조금 어렵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 받을 때 계속 피드백하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보다 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또 이거는 도표 통계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1년에 한 30번 넘게 수업을 해요. 그래갖고 도표만 그래갖고 뭐 어느 학원에 가면 이제 5월 특강,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 추석 특강, 파이널 특강, 개인 수업, 팀 수업 뭐 이런 거 다 하면 실제로 도표 통계에 대한 수업을 아마 올해 같은 경우 4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사회복지 문제에 그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번 수업했던 사람, 2번 수업했던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제를 갖고 제가 40번 정도 수업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저도 모르게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수능 준비할 때도 제가 그에 맞춰갖고 분석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리 방안은 자, 10분 전에 테스트 보고 그 다음 테스트 용지를 제가 또 과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맨 첫 과제도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장이 결석됐을 때 제가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려서 학생들한테 다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카톡으로 딱 질문하면서 학생이 이만큼 질문하면 저는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겠죠. 그래갖고 아마 제가 보통 12시 반까지는 무조건 답변 주거든요. 어쩔 때는 학생들이 제가 쉴 때도 핸드폰을 잘 계속 봐요. 근데 그때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보다 더 쉽게 개념을 이해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렇게 딱 하면 어떤 학생 한 번에 10개씩 질문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답변 줄 때도 있지만 한 2시간 있다 답변 줄 때도 있어요. 수업 때문에. 근데 카톡이 와 있어요. 8개는 본인 스스로 해결했다고. 왜 그러냐면 카톡을 쓰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8개는 해결됐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된 문제는 이제 절대 까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보다 더 쉽게 사회문화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목표 없이 오지 말고 결과 없이 가지 말자. 그러니까 뭐 1등급 맞고 만점 맞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딱 2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수업 시간 늦지 마라. 그리고 숙제만 다 해라.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1등급 만점 맞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수업 시간에 늦지 않고 그 다음에 숙제를 잘 해온다고 하는 건 학생의 성실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성실한 학생들은 무조건 원하는 결과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수업했던 애들 중에 뭐 서울대 가거나 연고대 가는 애들 보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늦지 않고 숙제를 정말 한 번 다 해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제가 봐도 딱 감이 오더라고요. 얘는 한 방에 가겠다. 근데 왜냐면 그렇게 그 학생의 성실성은 사회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모습 때문에 성적이 오르고 어느 순간에 원하는 결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고3 설명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머니 나머지도 이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학원에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아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상담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사회문화 못해도 되고 만에 하나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맡겨주시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일이
신경 쓰면서 아니면 이제 어떤 질문에도 제가 다 받아주면서 학생들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설명에 긴 시간 동안 들어서 감사합니다.